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이런 분이 꼭 한 분씩은 계십니다. 청바지에 낡은 점퍼 차림인데 어딘가 모르게 아무도 함부로 못 대하는 분. 반면 번듯한 옷에 반짝이는 시계를 차고 있어도 어쩐지 어설퍼 보이는 분.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의문이 바로 이겁니다. 30년 넘게 재래시장에서 포목점을 운영하셨다는 충청북도 괴산에 사시는 임선복 어르신, 올해 73이세요. 그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손님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뭐랄까요. 이분이 진짜 살 사람인지 구경만 하러 온 사람인지 알 수 있다고요. 옷이 좋고 나쁜 게 아니라 뭔가 얼굴에 씌어 있다는 겁니다. 30년이나 사람을 보신 분의 말씀이니 그냥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큰 의문이 생깁니다. 임 어르신이 보셨다는 그 뭔가 도대체 얼굴 어디에 씌어 있다는 걸까요? 우리는 오랫동안 이 질문에 잘못된 답을 갖고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눈을 보라, 눈빛을 봐야 한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오늘 저는 그 생각이 절반은 틀렸다는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눈동자는 사실 가장 쉽게 속일 수 있는 부위입니다. 배우들은 연습을 통해 눈빛에 힘을 줄 수 있습니다. 없는 형편에도 눈을 부릅뜨고 당당해 보이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렇다면 정말로 그 사람의 삶이 새겨진 자리는 어디일까요? 오늘 우리는 세 가지 의문을 파헤칩니다. 첫째, 얼굴 어디가 절대 거짓말을 못하는 자리인가? 둘째, 그 자리에서 무엇을 읽어야 하는가? 셋째, 우리 자신의 얼굴은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 이 세 번째 질문이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누군가의 얼굴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는요. 그런데 정작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들어보신 적은 별로 없으셨을 겁니다. 오늘은 거기까지 가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의문부터 들어갑니다. 얼굴 어디가 절대 속이지 못하는가?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온 이야기는 눈을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눈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표정 연구를 해온 학자들이 발견한 사실이 있습니다. 눈동자 자체는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눈 주위의 특정 근육은 다릅니다. 이 근육,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만 눈을 둘러싼 고리 모양의 근육이 있어요. 이 근육은 진짜 기쁜 감정이 올라올 때만 움직입니다. 가짜로 움직이려 하면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눈이 억지로 찡그려지거나 이상하게 보입니다. 19세기에 프랑스의 한 신경학자가 이것을 처음 발견했습니다. 그분의 연구에서 비롯된 개념인데 진짜 웃음과 억지 웃음은 바로 이 눈 주위 근육이 움직이느냐 안 움직이느냐로 갈린다는 겁니다. 입만 움직이는 웃음, 그건 사회적 미소입니다. 눈과 근육까지 함께 움직이는 웃음, 그게 진짜 기쁨에서 나오는 웃음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눈과 근육은 의지로 조절하기가 극도로 어렵습니다. 연기를 수십 년 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고요? 그분들은 눈가를 직접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진짜 감정을 불러일으켜서 자연스럽게 나오게 합니다. 즉, 방법 연기 같은 건데요. 직접 근육을 조작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 일상에서 무슨 의미냐면요. 오래 여유롭게 살아온 분은 미소 지을 때 이 눈가 근육이 자연스럽게 함께 풀립니다. 수십 년간 마음에 여유가 있었던 분들의 얼굴에는 이 근육이 움직인 흔적이 눈가에 부드러운 결로 자리 잡아 있어요. 반면 오래 긴장 속에 사신 분은 미소를 지어도 입가까지만 웃음이 번집니다. 눈가는
여전히 굳어 있어요. 이건 그분이 인색하거나 가식적이어서가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오신 세월이 얼굴에 새겨진 겁니다. 그렇다면 돈 이야기가 나오는 자리에서는 어떨까요? 식당에서 계산서가 나올 때, 모임에서 회비가 올랐을 때, 그 순간 사람들의 얼굴에서 반응이 옵니다. 이때 눈썹입니다. 눈썹 안쪽 미간 바로 위를 보십시오. 여유가 있는 분은 큰 금액을 들어도 눈썹이 거의 반응을 안 합니다. 그 금액이 마음의 파장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미 감당할 수 있다는 게 몸에 배어 있으니까요. 반대로 속으로 부담을 느끼는 분은요, 입으로는 괜찮다 하시면서도 눈썹 안쪽이 반박자 빠르게 위로 끌려 올라가거나 미세하게 조여듭니다. 이 반응은 뇌가 의식적으로 처리하기 전에 일어나요. 그래서 아무리 태연한 척해도 그 찰나만큼은 숨기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서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여러분은 큰 청구서를 받을 때 어떠세요? 자신의 눈썹이 움직이는 느낌이 드시나요? 아니면 아무렇지도 않으신가요? 지금 바로 답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이야기 계속 들으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각이 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이런 신호들이 왜 생기는 걸까요? 눈과 근육과 눈썹 반응, 이것들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걸 알아야 오늘 이야기의 진짜 핵심에 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눈가와 눈썹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아, 그 사람이 잘 사는지 못 사는지 얼굴로 알아내는 방법이구나. 사람을 볼 때 써먹어야지.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게 오늘 이야기의 진짜 핵심이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의 진짜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 내 얼굴은 어떤가? 여러분, 잠깐 거울을 상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얼굴을 거울로 보신다면 어떤 표정을 하고 계실 것 같으신가요? 편안한 표정인가요? 아니면 미간이 조금 찡그려져 있나요? 입꼬리가 아래로 내려가 있나요? 우리는 자기 얼굴을 거의 보지 않습니다. 하루에 세수할 때 잠깐, 머리 빗을 때 잠깐 보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얼굴이 어떤 표정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경기도 의정부에 사시는 황명숙 어르신, 올해 66입니다. 어느 날 우연히 마트에서 폐쇄회로 화면을 보다가 자기 얼굴을 발견하셨대요. 본인은 그냥 장을 보러 다니고 있었는데 화면 속 자기 모습을 보니 굉장히 무뚝뚝하고 심각해 보이는 겁니다. 찡그리지도 않았는데 찡그린 것처럼 보이고 걱정하지 않고 있는데 걱정하는 것처럼 보였대요. 집에 와서 남편한테 나 평소에 저런 표정이냐고 물어봤더니 남편이 잠시 망설이다가 그렇다고 했다는 겁니다. 황 어르신이 그때 많이 놀라셨다고 합니다. 자기는 그냥 보통 얼굴이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 눈에는 달리 보였던 거죠. 이게 우리 많은 분들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수십 년 동안 긴장 속에 살아왔습니다. 자식 키우고 돈 걱정하고 이리저리 치이며 살다 보니 그게 얼굴의 기본 세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나쁜 소식처럼 들리실 수 있는데 저는 이걸 좋은 소식으로 바꿔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본 세팅은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뇌는 평생 변합니다. 의학에서는 이걸 신경가소성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 뇌의 신경 연결이 새로운 경험과 습관에 따라 계속 바뀐다는 겁니다. 찡그리는 습관이 수십 년 동안 신경회로에 새겨졌다면 새로운 습관을 들이면 그 회로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수십 년이 새겨진 걸 몇 주 만에 바꿀 수는 없어요. 하지만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다시 황명숙
어르신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어르신은 그날 이후로 한 가지 작은 실천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루 3번 밥 먹기 전마다 의식적으로 미간을 손가락으로 살짝 펴주셨대요. 찡그리고 있으면 펴고 이미 펴져 있으면 그냥 편안하다는 걸 느끼는 정도로요. 그걸 넉 달 정도 하셨는데 어느 날 딸이 엄마 요즘 달라 보인다고 했다는 겁니다. 딸이 뭐라고 했냐고요? 엄마 얼굴이 좀 더 편안해 보인다고 했대요. 우리 얼굴은 지금도 변하고 있습니다. 매 순간 우리가 어떤 표정 습관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요. 그게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피부 탄력이 있어서 어떤 표정을 해도 자고 나면 펴집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표정 습관이 얼굴에 그대로 남게 돼요.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표정 습관을 조금 바꾸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이야기를 좀 더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표정을 짓는다는 건 사실 근육 운동입니다. 얼굴에는 40개가 넘는 근육이 있고 이 근육들이 조합되어서 다양한 표정이 만들어집니다. 문제는 우리가 특정 표정 근육을 수십 년간 자꾸 쓰면 그 근육이 짧아지고 굳어진다는 겁니다. 걱정할 때 쓰는 근육, 미간을 찡그릴 때 쓰는 근육이 있어요. 이 근육이 반복적으로 수축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 수축 상태가 기본 상태처럼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찡그린 것처럼 보이는 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근육이 기본 상태로도 조금 수축되어 있는 거거든요. 반대로 자주 편안하게 웃고 눈가를 풀어주고 표정을 이완시키는 연습을 하신 분들은 아무 표정도 짓지 않을 때도 좀 더 편안해 보입니다. 이게 인생이 얼굴에 새겨지는 메커니즘 중 하나입니다. 삶이 여유로웠던 사람은 미소를 자주 짓고 눈가를 자주 풀고 이완된 상태를 자주 경험했기 때문에 그 근육들이 이완 상태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반대로 늘 긴장 속에 살았던 사람은 긴장할 때 쓰는 근육들이 발달하고 굳어져 있는 거예요. 이건 그 사람의 잘잘못이 아닙니다. 단지 어떤 삶을 살아왔느냐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부터, 오늘부터 어떤 삶을 살 것인지는 바꿀 수 있습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시는 배병국 어르신 올해 69입니다. 전직 버스 기사 출신이신데 40년 동안 매일 긴장 속에서 운전을 하셨어요. 은퇴하고 나서 처음 몇 년은 집에서도 긴장이 풀리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잠잘 때도 이를 꽉 물고 주무신다고 부인이 걱정하셨대요. 어느 날 주치의 선생님이 얼굴 근육 이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매일 밤 자기 전에 몸 전체를 스캔하면서 어디가 긴장되어 있는지 느끼고 의식적으로 거기 힘을 빼는 겁니다. 발부터 시작해서 다리, 배, 가슴, 어깨, 목 그리고 얼굴까지요. 배 어르신이 이걸 실천하기 시작하셨는데 처음에는 별 효과를 못 느끼셨대요. 그냥 잠자기 전에 시간 낭비하는 것 같아서 포기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4개월쯤 됐을 때 부인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대요. 요즘 자면서 이 안 가는 것 같다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고요. 계속 하셨습니다. 지금은 이미 1년이 지났고 어르신은 얼굴이 달라진 게 스스로도 느껴진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건 단순히 외모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분이 긴장이 풀리면서 어떻게 됐냐면요. 수면의 질이 좋아졌습니다. 혈압도 조금 안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덜 예민해진 것 같다고 하셨어요. 얼굴이 편안해지면 몸도 편안해집니다. 이게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 2번째 의문으로 넘어갑니다. 실제로 얼굴에서 무엇을 읽어야 하는가? 그런데 그 전에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몸에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나오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코르티솔이라는 건데요. 이 호르몬은 짧게 위기 상황에서 나오면 아주 유용합니다. 집중력이 오르고 에너지가 솟고 빠르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수십 년 동안 만성적으로 높게 유지되면 어떻게 될까요? 피부 속 콜라겐이 서서히 분해됩니다. 얼굴에 수분이 고이면서 붓습니다. 피부가 얇아지고 탄력을 잃어요. 그리고 우리가 걱정하는 표정, 찡그리는 표정을 수십 년 반복하다 보면 그 근육 움직임이 얼굴에 새겨집니다. 이게 바로 얼굴이 달라지는 과학적인 이유입니다. 나이 들어서 생기는 주름이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르신들 얼굴을 자세히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마에 주름이 생겨도 가로로 나 있는 주름과 미간에서 위로 뻗은 세로 주름은 생긴 이유가 다릅니다. 가로 주름은 자연스러운 노화입니다. 그런데 미간의 세로 주름, 특히 눈썹 사이 저 파인 자국은 수십 년간 찡그린 시간이 쌓여서 만들어진 겁니다. 오래 돈 걱정을 하고 사신 분, 하루하루 마음을 졸이며 사신 분의 얼굴에 그게 남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주름이 그분의 게으름이나 잘못의 증거냐고요?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18년 유배 생활 중에 남기신 말씀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목민심서에서 선생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그대로 믿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주변에서 들리는 좋은 말도 다 사사로운 뜻이 섞여 있을 수 있으니 그 겉 너머를 헤아려 보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는 얼굴 읽기도 바로 이 정신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 너머를, 그 사람이 살아온 세월을 헤아리는 겁니다. 미간에 깊은 세로 주름을 가진 어르신을 보신다면요. 그분은 수십 년간 무언가를 지키느라, 누군가를 먹여 살리느라 무너지지 않으려 안간 힘을 쓰셨던 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주름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 훈장에 가깝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얼굴의 어디를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첫째, 눈가를 보되 눈동자가 아닌 눈 주위를 보십시오. 미소 지을 때 눈과 근육이 자연스럽게 함께 풀리는지 보는 겁니다. 입만 웃는지 눈가까지 웃는지 이걸 구분할 줄 알게 되면 많은 게 보입니다. 둘째, 돈이나 비용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을 포착하십시오. 계산서가 나올 때 가격이 예상보다 높을 때 그 순간 눈썹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세요. 표정 전체보다 눈썹 안쪽 하나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셋째, 여러 신호를 한꺼번에 보십시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한 가지 신호는 얼마든지 억누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곳이 동시에 어긋나기 시작하면 숨기기가 어려워요. 입은 웃는데 눈가는 굳어 있고, 말은 괜찮다는데 눈썹이 찡그려지고, 목소리 톤은 여유로운데 턱 근육이 단단하게 잡힌다면 이렇게 여러 곳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할 때 그게 진짜 신호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이걸 아는 목적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마음속으로 깎아내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는 도구로 쓰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우리 자신의 얼굴을 돌아보는 거울로 쓰는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의문으로 넘어갑니다. 우리 자신의 얼굴은 바꿀 수 있을까요? 지금 거울을 보셨을 때 눈가가 많이 굳어 있다면, 미간에 깊은 세로 주름이 있다면 그게 앞으로도 변하지 않는 건지 아니면 바꿀 수 있는 건지 그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신호들, 눈가 근육과 눈썹 반응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보려고 노력해야 보입니다.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천천히 익혀가시면 됩니다. 이제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개인 차원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문제는 우리 세대 전체가 공유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세대, 지금 예순 전후로 살아오신 분들은 어떤 시절을 지나왔습니까? 어렸을 때는 먹을 게 부족한 시절을 지냈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몇 명씩 한 책상에 앉아 배웠고요. 결혼하고 아이 낳고 나서는 고도 성장 시기였지만 그게 다 편안함은 아니었습니다. 치열하게 경쟁하고 월급 모아 집장만 하고 자식 교육비 대고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아오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몸에 긴장이 많이 쌓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나이에 들어오면서 많은 분들이 드디어 좀 쉬어도 되는데 예전의 긴장이 몸에 배어서 쉬지 못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건강이 나빠지면 간병 걱정이 생기고요. 자식들이 잘 지내는지 걱정이 되고 노후 자금이 충분한지 걱정이 되고 몸에 어디가 아프면 혹시 큰 병이 아닐까 걱정이 됩니다. 걱정의 내용은 바뀌었지만 걱정 자체는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얼굴이 쉽게 편안해지지 않는 겁니다. 이걸 개인의 문제로만 보면 안 됩니다. 이건 우리 세대가 함께 겪어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변 분들의 굳은 눈가와 깊은 주름을 보면서 그분이 부족해서라거나 모자라서라는 생각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그분이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걸어오셨는지를 알아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다산 선생님이 목민심서에서 하신 말씀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백성을 사랑하는 근본은 아껴 쓰는 데 있다고요. 검소한 뒤에야 청렴할 수 있고 청렴한 뒤에야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돈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얼굴 이야기랑 연결됩니다.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게 내 얼굴에 새겨집니다. 그리고 내 얼굴이 편안해지면 내 주변 사람들도 편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늘 긴장하고 걱정하는 표정을 하고 있으면 내 주변 사람들도 그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손주들입니다. 손주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얼굴을 봅니다. 그 얼굴에서 세상이 안전한지 위험한지를 느낍니다. 할머니, 할아버지의 눈가가 편안하게 풀려 있으면 아이들은 이 세상이 괜찮은 곳이라는 걸 몸으로 배웁니다. 그러니 우리 얼굴을 가꾼다는 게 외모를 관리한다는 게 아닙니다. 손주들과 함께하는 시간의 질을 높이는 겁니다.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름도 당연하고 굳은 표정도 당연하고 피로한 눈빛도 당연하다고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같은 나이라도 얼굴이 전혀 다른 분들이 있습니다. 전라북도 순창에 사시는 이정분 어르신은 올해 76인데 보시는 분마다 60 정도로 보인다고 합니다. 비결이 뭐냐고 물으면 특별한 게 없다고 하세요. 평생 좋아하는 텃밭 가꾸는 것하고 좋은 사람들이랑 같이 밥 먹는 걸 즐기며 살았다고요. 그리고 경기도 안양에 사시는 같은 76 어르신은 어딘지 80이 넘어 보이시는 분도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물론 유전적인 요인도 있고 건강 상태도 다르고 여러 변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걸 고려하더라도 그 사람이 수십 년간 어떤 감정 상태로 살았느냐가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건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만성 스트레스 상태에서는 우리 몸 전체가 소모됩니다. 피부도 소모되고 세포도 빠르게 노화됩니다. 반면 마음이 비교적 편안한 상태를 많이 경험한 분들의 몸은 조금 다르게 유지됩니다. 그 차이가 얼굴에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 이 주제로 이야기하면 대부분 거창한 방법을 기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특별한 요법이라든지 비싼 크림이라든지 복잡한 운동법이라든지요. 그런데 제가 드리는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이게 효과가 있다는 게 오히려 믿기지 않을 정도로요.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연결됩니다. 하루에 한 번 좋아하는 것을 떠올리는 시간을 가지세요. 좋아하는 손주의 얼굴, 좋아하는 음식, 좋아하는 계절의 느낌이라도 좋습니다. 그걸 떠올리면서 실제로 미소를 한번 지어보세요. 억지로 최대한 크게 웃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살짝 입꼬리가 올라가는 정도면 충분해요. 이때 중요한 건 억지로 웃는 게 아니라 진짜 기분 좋은 것을 생각해서 자연스럽게 나오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 눈과 근육도 함께 움직입니다. 이걸 왜 하냐고요. 우리 뇌는 생각과 실제 경험을 완전히 구분하지 못합니다. 좋아하는 걸 생각하면 뇌에서 실제로 기분 좋을 때 나오는 물질들이 나옵니다. 그게 조금씩 쌓이면 코르티솔도 조금 내려가고 몸도 조금 이완됩니다. 하루에 딱 5분만 이렇게 해보세요. 둘째, 주무시기 전에 오늘 하루 중 한 가지 괜찮았던 것을 생각하세요. 너무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점심이 맛있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오늘 아들 전화가 왔다. 작은 것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걸 감사일기라고 하는데 심리학 연구에서 이게 수면의 질을 높이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는데 효과가 있다는 게 여러 번 확인됐습니다. 자기 전에 오늘 뭐가 좋았는지 생각하는 습관, 이게 점점 쌓이면 뇌가 좋은 것에 먼저 반응하는 방향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게 표정으로 나옵니다. 셋째, 오늘 누군가에게 진심을 담아서 웃어주세요. 마트에서 계산하시는 분께, 옆집 어르신께, 손주에게 진짜로 반갑다는 마음을 담아서 웃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 강력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웃어줄 때 상대방도 웃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웃음을 보면 우리도 더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게 선순환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심 어린 미소를 자꾸 짓다 보면 그 근육이 단련됩니다. 눈과 근육이 자주 움직이는데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더 편안한 얼굴이 됩니다. 이야기를 한번 정리하면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본 것을 다시 생각해 보면요. 얼굴이 그 사람의 삶을 드러낸다는 것, 그리고 그 얼굴이 바뀔 수 있다는 것, 이 두 가지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반드시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부자는 표정 좋고 가난한 사람은 표정 나쁜 거냐는 겁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정리가 되는 거냐는 거죠.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돈이 많아도 끊임없이 불안하고 걱정하며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아도 매일을 감사하고 기쁘게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얼굴에 드러나는 것은 통장 잔액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오랜 세월 어떤 마음 상태로 살아왔느냐, 그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게 정확히 무슨 의미냐면요. 돈이 많다고 해서 얼굴에 편안함이 새겨지지 않습니다. 돈이 없어도 마음이 편안한 사람의 얼굴에는 여유가 새겨집니다. 결국 얼굴은 통장이 아니라 마음의 역사를 보여주는 겁니다. 강원도 홍천에 사시는 오성환 어르신, 올해 73살이세요. 평생 농사만 지으셨고 돈은 넉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마을에서 이 어르신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웃으시거든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웃으세요. 좋은 날도 웃으시고 비가 와도 웃으시고 마을 사람들이 어르신 보면 기분이 좋아진다고들 합니다. 그분의 비결을 어느 날 기자분이 인터뷰한 적이 있었는데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걱정해도 변하는 건 없는데 왜 걱정하느냐고요. 이게 쉬운 말처럼 들리지만 쉬운 경지가 아닙니다. 수십 년의 경험에서 나온 지혜입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들 중에서 실제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될까요? 자식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경제가 어떻게 될지, 몸에 무슨 일이 생길지, 이 중에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들 때문에 밤새 걱정하고 미간을 찡그리고 얼굴을 굳히고 삽니다. 그 걱정이 어르신의 미간새로 주름이 됩니다. 물론 걱정을 아예 안 하는 게 가능하냐고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인간이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 사람들이 걱정되는 건 당연합니다. 다만 걱정이 만성화되면 그게 문제입니다. 어쩔 수 없는 것까지 계속 걱정하고 있으면 그 긴장 상태가 몸의 기본 세팅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게 얼굴에 새겨집니다. 다산 선생님의 근검이라는 가르침이 여기서 다시 나옵니다. 오늘 할 일을 오늘 한다는 것, 이게 사실 아주 실용적인 불안 관리법이기도 합니다.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것을 오늘 하면 그것에 대한 걱정은 덜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 그 걱정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이게 쉽지 않지만 연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또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얼굴을 보는 것처럼 사람들도 우리 얼굴을 봅니다. 여러분이 손주 앞에서 어떤 표정을 하고 계신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린 아이들은 어른들의 표정을 보면서 세상을 배웁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얼굴이 편안하면 아이들은 이 세상이 안전하다는 걸 몸으로 배웁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얼굴이 자주 걱정스럽고 무거우면 아이들은 세상이 걱정거리로 가득 찬 곳이라고 배웁니다. 이게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얼굴 표정으로 전달됩니다. 그러니 우리 얼굴을 가꾼다는 것이 손주들에게 줄 수 있는 선물 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울 강동구에 사시는 문재양 어르신은 67이세요. 남자분인데 손주 돌봄을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입니다. 어느 날 손주가 그러더래요. 할아버지 웃는 얼굴이 제일 좋다고요. 그 말 한마디가 어르신한테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날 이후로 어르신이 의식적으로 손주 앞에서 더 자주 웃으려고 노력하게 됐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손주한테만 좋은 게 아니라 본인도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길 가다 모르는 사람이랑 눈이 마주쳐도 가볍게 미소를 드린다고요. 이게 선순환입니다. 내가 미소를 주면 상대방도 미소를 돌려줍니다. 그 미소를 받으면 내 기분도 좋아집니다. 그리고 그게 내 얼굴에 조금씩 새겨집니다. 이게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복잡한 방법도 아닙니다. 그냥 오늘부터 조금 더 자주 웃어보시는 겁니다. 물론 웃기 힘든 날도 있습니다.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무거운 날도 있죠. 그런 날에는 억지로 웃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그런 날들이 연속으로 이어진다면, 그리고 그게 몇 년씩 지속된다면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우울감이나 만성 불안은 단순히 마음 문제가 아니라 뇌의 화학적 불균형일 수 있습니다. 이건 치료가 가능한 문제입니다. 한의원이나 신경정신과 전문의 선생님과 상담해 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치료를 받으면 얼굴도 달라집니다. 몸이 회복되면 얼굴도 회복됩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얼굴을 읽을 때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얼굴 신호는 참고가 되는 것이지 100%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눈가가 굳어 있는 분이 실제로는 아주 마음이 따뜻한 분일 수 있습니다. 단지 그분의 표정 근육이 오랜 긴장으로 그렇게 됐을 뿐이에요. 그분의 마음과 얼굴이 같은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얼굴을 읽는 것은 그 사람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한 도구이지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점수 매기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행동과 말이 시간이 지나면서 일관되는지입니다. 어떤 분이 돈 이야기에 눈썹이 반응했다고 해서 그분을 깎아내리면 안 됩니다. 그분이 그 돈을 실제로 어떻게 다루는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약속을 지키는지 이런 행동들이 더 중요합니다. 다산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보다 행실을 보라고요. 얼굴도 결국은 행실의 결과입니다. 오래 두고 보면 그 사람의 얼굴이 말해줍니다. 하지만 짧은 한두 번의 만남에서 얼굴만 보고 그 사람 전체를 판단하는 건 위험합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운 것들을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족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자식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으십니다. 말로는 표현하기가 쑥스럽고 감정이 잘 전달이 안 되는 경우도 많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배운 것처럼 말보다 얼굴이 더 많은 것을 전달합니다. 자식이 방문했을 때 여러분의 얼굴이 어떤 표정인지가 말보다 중요할 수 있어요. 오랜만에 자식이 왔을 때 혹시 불편한 것들을 해결하느라 바빠서 얼굴이 굳어 있지는 않으신가요? 혹은 걱정이 앞서서 자식 얼굴을 보자마자 무슨 일 있었냐고 물으시지는 않으신가요? 그 순간 자식이 받는 건 말이 아닙니다. 엄마, 아빠 얼굴에서 오는 신호입니다. 우리가 자식이나 손주를 만날 때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선물은 편안하고 기쁜 표정입니다. 어서 와, 잘 왔어라는 말 한마디보다 그 말을 하는 얼굴이 더 중요합니다. 눈가까지 기쁨이 가득한 얼굴로 맞이해 주시면 그 자식이 집에 오는 게 좋아집니다. 이게 관계를 유지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식이 오면 반가우면서도 이것저것 신경 쓰이는 게 생기죠. 밥은 맛있게 됐나? 방은 깨끗하게 치웠나? 선물은 뭘 준비해야 하나? 그러다 보면 정작 자식 얼굴을 제대로 보면서 반가워할 시간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에 자식이나 손주가 오면 딱 5분만 해보세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그 사람 얼굴을 보면서 반갑다는 마음을 얼굴로 표현해 보세요. 그 5분이 다른 모든 것보다 더 기억에 남을 겁니다. 두 번째로, 친구나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우리 나이가 되면 친구들과 만날 기회가 조금씩 줄어들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건강이 안 좋아지고, 누군가는 멀리 이사를 가고, 누군가는 먼저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관계가 더 소중해집니다. 오래된 친구를 만날 때, 동네 이웃을 마주칠 때, 그 짧은 만남의 순간에 여러분의 얼굴이 어떤 신호를 보내느냐가 중요합니다. 아, 저 사람이 나를 보고 반가워하는구나 라는 느낌을 주는 것과 저 사람이 나를 보고 귀찮아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주는 것은 크게 다릅니다. 말로는 반갑다고 해도 얼굴이 피곤하고 굳어 있으면 상대방은 후자를 느낍니다. 말로는 아무 말 안 해도 눈가까지 반짝이면서 웃어주면 상대방은 전자를 느낍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고독을 많이 느낍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도 많고 자식들이 멀리 살거나 바빠서 자주 못 만나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이웃이나 친구와의 짧은 만남이 큰 의미가 됩니다. 그 만남의 질을 높이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눈가까지 웃어주는 겁니다. 세 번째, 낯선 사람들을 대할 때입니다. 마트 계산원, 버스 기사, 약국 직원, 하루에 짧게 마주치는 분들입니다. 이분들께도 진심이 담긴 미소를 드려보세요. 이게 왜 우리한테 좋으냐고요. 남에게 기분 좋은 감정을 전달하면 그게 부메랑처럼
나한테 돌아옵니다. 상대방이 기분 좋아져서 나한테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도 있고요. 더 중요하게는 나 자신이 기분 좋은 상호작용을 경험하면 그게 나한테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뇌에서 기분 좋을 때 나오는 물질들이 조금 나오고 코르티솔이 조금 내려가고 이게 쌓이면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작은 친절함들이 동네 분위기를 바꿉니다. 내가 미소 드리면 그분도 다른 사람한테 미소를 드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게 작은 파문이 되어서 퍼져 나갑니다.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만 사실 이게 다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얼굴은 그 사람의 삶이 새겨진 곳이고 그 얼굴은 계속 바뀔 수 있고 그 변화는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변화가 나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한테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잠깐 다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거울을 보실 때 주로 어디를 보세요? 머리카락이나 옷 매무새를 확인하는 게 주로 아닌가요? 아니면 뭔가 이상한 데가 없나 확인하는 용도로요. 오늘부터 거울을 볼 때 딱 한 가지를 확인해 보세요. 내 눈가가 지금 편안한가 아니면 굳어 있는가? 굳어 있다면 의식적으로 힘을 한번 빼보세요. 잠깐 눈을 감았다가 편안하게 뜨는 것도 좋습니다. 이게 어려우시면 살짝 하품을 해보세요. 하품을 하면 얼굴 근육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크게 이완됩니다. 이 작은 습관이 하루에 몇 번 쌓이면 다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그러면 나는 지금까지 잘못 살았던 건가? 내 얼굴이 그런 상태라면 내가 뭘 잘못한 건가? 라는 생각이 드셨을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오신 삶, 그 무게를 감당하면서 여기까지 오신 것 자체가 대단한 일입니다. 미간에 주름이 생기고 눈가가 굳을 만큼 열심히 살아오신 겁니다.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다만 이제는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좀 더 자주 웃어도 됩니다. 이제는 미간을 펴도 됩니다. 이제는 눈가가 조금 부드러워져도 됩니다.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게 내가 지금까지 힘들게 살아온 걸 배신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힘든 시절을 잘 이겨냈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편안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다산 선생님이 18년 유배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그런데 선생님은 그 유배 기간에 500권이 넘는 책을 쓰셨습니다. 쓴 상황을 기회로 만드신 겁니다. 우리가 살아온 힘든 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절이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시절은 조금 더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이 오늘 거울 앞에서 눈과 힘을 한번 빼는 것부터일 수도 있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시작이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얼굴을 읽는다고 할 때 사실 이게 하루아침에 생긴 기술이 아닙니다. 인류가 오랜 세월 함께 살아오면서 자연스럽게 발달시킨 능력입니다.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 조상들은 무리지어 살면서 서로 협력해야 했습니다. 그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 위험한 사람인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빨리 파악하는 것이 생존에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얼굴 표정을 읽는 능력이 발달한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얼굴을 보고 불과 50분의 1초 안에 그 사람이 믿음직스러운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첫 인상을 만들어냅니다. 의식적으로 판단하기 전에 이미 뭔가를 느끼는 거예요. 이게 과학적으로 연구된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감각을 보통 촉이라고 하죠. 그 촉이 사실은 오랜 진화의 역사로 다듬어진
정밀한 사회적 감지 시스템인 겁니다. 그런데 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는 이 능력을 좀 덜 쓰게 됐습니다. 왜냐면요. 예전에는 사람을 만나려면 직접 만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전화로, 문자로, 이메일로 소통을 많이 합니다. 직접 만나지 않고도 일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 얼굴을 보고 사람을 파악하는 능력이 조금씩 무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진짜 중요한 결정은 여전히 사람을 직접 만나면서 이루어집니다. 큰 거래를 할 때, 중요한 계약을 할 때,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판단해야 할 때, 이때 얼굴을 보고 사람을 파악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바로 그 능력을 조금 더 날카롭게 다듬는 것을 도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남을 판단하는 능력만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어떤 인상을 주고 있는지를 알아가는 것이기도 해요. 경상북도 포항에 사시는 권성구 어르신은 올해 70이십니다. 전직 어부셨는데 지금은 바다를 바라보며 사시고요. 어르신이 들려주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배를 타고 나갔다가 큰 파도를 만나서 배가 위기에 처한 적이 있으셨대요. 그때 선장 어르신의 얼굴을 봤는데 그 얼굴이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다고 합니다. 무섭지 않냐고요. 이 어르신 이야기에 따르면 무섭지 않은 게 아니라 무서워도 침착한 얼굴을 유지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나머지 선원들을 안정시켰다고요. 나중에 그 선장 어르신한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도 그렇게 침착하실 수 있냐고요. 선장 어르신이 말씀하셨답니다. 내가 무너지면 다들 무너진다고요. 그래서 무서워도 얼굴은 침착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걸 수십 년간 훈련했다고요. 이게 인상적인 이야기입니다. 얼굴 표정은 본인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리더의 표정이 팀 전체의 분위기를 만들듯이 가정에서 어른들의 표정이 그 집의 분위기를 만들어요. 우리가 가족 중에서 어른의 역할을 하고 있다면 우리 얼굴이 그 가족의 정서적 기준점이 됩니다. 그러니 얼굴을 가꾸는 것이 단순히 좋아 보이려는 게 아닙니다. 이건 가족을 위한 투자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조금 더 실용적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사람을 참 잘 읽는 분이 계신가요? 그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잘 듣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얼굴을 자연스럽게 봅니다. 눈빛을 맞추면서도 부담스럽지 않게요. 그리고 이분들은 자기 자신의 감정 상태를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피곤한지, 짜증이 나 있는지, 기분이 좋은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얼굴에 의도치 않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사람을 잘 읽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것과 연결됩니다. 내 상태를 먼저 아는 것.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야 상대방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피곤하고 짜증나 있는 상태에서는 상대방의 얼굴을 제대로 읽기가 어렵습니다. 그 감정들이 판단을 왜곡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 중요한 만남을 갖기 전에 잠깐이라도 자신의 상태를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 피곤한가? 배고픈가? 어딘가 아프가? 걱정이 있는가? 이걸 알고 만나면 그 영향을 조금 덜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사람을 잘 읽는 사람들이 하는 일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분들은 판단을 서두르지 않습니다. 한번 보고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하고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천천히 여러 번 만나면서 다양한 상황에서 봐야 한다는 걸 압니다. 오늘 이야기 드린 눈가와 눈썹 반응도 그렇습니다.
한 번 봤다고 그 사람 전체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사람에 대해 더 관심을 갖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아, 이분이 오늘 좀 불편하신가 보다. 이분이 요즘 뭔가 걱정이 있으신 것 같다. 이렇게 이해하는 방향으로 쓰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깊이 보는 눈입니다. 이 눈을 갖게 되면 관계가 달라집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더 자연스럽게 마음을 엽니다. 왜냐하면 판단받지 않는다는 걸 느끼거든요. 그리고 이해받는다는 걸 느끼기 때문입니다. 충청남도 천안에 사시는 서미자 어르신은 올해 68입니다. 동네에서 공식적인 자리도 없으시고 특별한 직책도 없으신데 사람들이 고민이 생기면 이 어르신한테 이야기하러 온다고 합니다. 왜냐고요? 이 어르신이 판단하지 않기 때문이래요. 그냥 들어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필요하면 조언을 해 주시는데 그 조언도 강요하지 않는다고요. 이분의 비결이 뭐냐고 본인한테 물으면 그냥 상대방 얼굴을 잘 본다고 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보려고 노력한다고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것들이 바로 그런 눈을 기르는 기초가 됩니다. 이 눈을 기르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것만으로도 이미 조금 달라진 겁니다. 이제 여러분은 사람을 만날 때 눈가를 봐야겠다는 걸 압니다. 눈썹 반응을 봐야겠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한 가지 신호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여러 신호를 함께 봐야겠다는 것도요. 이 세 가지를 아는 것만으로 여러분은 전부 다 사람을 조금 더 깊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실제로 사람을 만날 때 의식적으로 이걸 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잊어버리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계속 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면 여러분도 재래시장, 포목점, 임 어르신처럼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뭔가 느끼는 분이 되실 겁니다. 그게 수십 년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지혜이기도 하고 오늘처럼 의식적으로 배우면서 키울 수 있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바꿀 수 있습니다. 다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 몸의 코르티솔이 만성적으로 높았다면 그게 내려오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피부 속 콜라겐이 다시 만들어지는데도 시간이 필요하고요. 대체로 3개월에서 6개월 꾸준히 달라진 습관을 유지하면 얼굴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째, 눈과 근육을 풀어주는 연습입니다. 아, 그게 가능하냐고요? 가능합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매일 아침 세수하시기 전에 거울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눈을 가볍게 감으세요. 억지로 찡그리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감으세요. 그 상태에서 눈과 주위에 힘이 빠지는 걸 느끼시면 됩니다. 처음엔 잘 느껴지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의식적으로 이 부위에 힘을 뺀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 천천히 뜨시면서 눈가를 일부러 찡그리지 마세요. 이걸 하루에 딱 30초만 하시면 됩니다. 둘째, 미간 찡그리는 습관을 알아채십시오. 하루 중에 집중할 때, 걱정할 때, 뭔가 불편할 때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미간을 찡그립니다. 이게 수십 년 쌓이면 그 자국이 깊어지는 거예요. 오늘부터 스마트폰 보실 때나 텔레비전 보실 때 한 번씩 손가락을 미간에 살짝 얹어 보세요. 찡그리고 계신지 아닌지 느껴집니다. 찡그리고 계신다면 의식적으로 미간을 펴주세요. 하루 중 몇 번이라도 이렇게 하시면 습관이 달라집니다. 셋째, 코르티솔을 낮추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숨입니다. 아, 어르신들 다 아신다고요. 알고 계시죠? 그런데 제대로 하고 계신 분이 드뭅니다.
깊은 복식 후 배로 숨쉬기를 하루에 딱 5분씩 하시면 코르티솔 수치가 내려간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의자에 편안하게 앉으세요. 배에 손을 얹으시고요.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쉬면서 배가 볼록해지게 하세요. 그 다음 입으로 천천히 내쉬시면서 배가 들어가게 하시면 됩니다. 이게 배호흡입니다. 이걸 5분만 하셔도 뇌에서 긴장을 낮추는 신호가 나갑니다. 몸이 전투 모드에서 휴식 모드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복잡하지 않죠. 아침에 눈과 힘 빼기 30초, 하루 중 미간 찌푸림 알아채기, 그리고 5분 배호흡. 이게 쌓이면 정말 얼굴이 달라집니다. 5개월 후에 거울을 보시면 뭔가 다른 걸 느끼실 겁니다. 눈가가 좀 더 부드러워 보이고 표정이 조금 더 편안해 보이고요. 왜 이게 중요하냐고요? 아까 말씀드린 연구가 있습니다. 진짜 눈가까지 웃는 미소. 그 미소의 강도가 젊었을 때 사진에서 강하게 나타난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도 더 건강하게 더 오래 사셨다는 연구예요. 미소가 건강을 만드는 건지, 건강하니까 미소가 나오는 건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같은 질문이긴 합니다만 두 가지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건 확실합니다. 눈가까지 웃는 얼굴을 만드는 연습이 결국 마음의 여유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다산 정약용 선생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선생님은 유배 생활 중에 두 아들에게 편지를 쓰셨습니다. 재산을 물려줄 수가 없었어요. 유배 중에 무슨 재산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대신 두 글자를 남기셨습니다. 부지런할 근, 검소할 검. 근검 두 글자가 좋은 밭이나 기름진 땅보다 낫다고 하셨어요. 한평생 써도 다 닳지 않는다고요. 이 근검이라는 게 단순히 돈을 아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할 일을 오늘 하고 아침에 할 일을 아침에 한다는 거예요. 매일을 제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이 태도가 얼굴에 남습니다. 매일을 쫓기듯 살면 코르티솔이 높아지고 미간이 찡그려지고 눈가가 굳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하루를 내 것으로 내가 다스릴 수 있는 것들을 제대로 하면서 산다면 그게 조금씩 얼굴에 다른 결로 새겨집니다. 근검이 통장에만 남는 게 아니라 얼굴에도 남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얼굴을 바꾸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면이 달라져야 얼굴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눈가 근육 이완 연습이나 미간 표기가 도움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게 겉에서만 하는 접근이에요. 진짜로 얼굴이 달라지려면 내면에서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내면에서 달라진다는 게 어렵게 들리실 수 있는데 사실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 통제할 수 없는 것들 때문에 걱정합니다. 이 걱정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을 잘 하는 겁니다. 오늘 먹은 것, 오늘 걸은 걸음수, 오늘 나눈 대화, 오늘 하려고 한 일, 이것들을 잘 했다는 느낌이 있으면 내일에 대한 걱정이 조금 줄어듭니다. 이게 다산 선생님의 근검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할 것을 오늘 하면 그날에 대한 죄책감이 없습니다. 그리고 죄책감이 없으면 불필요한 불안이 줄어듭니다. 불안이 줄면 코르티솔이 내려갑니다. 코르티솔이 내려가면 얼굴 근육이 서서히 이완됩니다. 이게 내면에서 시작해서 얼굴로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그러니 매일 저녁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제대로 했는지 간단하게 점검해 보세요. 잘한 것들에 대해서는 스스로를 인정해 주세요. 부족했던 것들은 내일 더 잘하면 됩니다. 이 습관이 쌓이면 정말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이걸 알고 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이 혹시 주변 분들을 더 빠르게 판단하게 되실까봐 한 가지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눈과 근육이 잘 안 움직이는 분, 미간에 깊은 주름이 있는 분, 돈 이야기에 눈썹이 반응하는 분, 이분들을 깎아내리거나 함부로 여기지 마세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 굳은 눈가는 수십 년간 웃음을 여유롭게 지어본 시간이 적었다는 뜻입니다. 그 미간 주름은 그분이 무언가를 치열하게 지켜온 세월의 자국입니다. 그 눈썹 반응은 지금도 조심스럽게 돈을 다루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분들은 게으르거나 부족한 게 아닙니다. 우리 세대가, 우리 어르신들이 참 많이 고생하며 살아오셨다는 게 얼굴에 그렇게 씌어 있는 겁니다. 경상남도 창원에 사시는 윤복녀 어르신, 올해 70입니다. 남편을 젊어서 여의고 혼자 세 아이를 식당 일로 키우셨대요. 지금 그 아이들이 다 잘 되었고요. 어느 날 막내딸이 식당에 데리고 와서 비싼 걸 시켜드렸는데 계산서가 나왔을 때 어머니 얼굴이 짧게 굳으셨다고 합니다. 그 딸이 나중에 제게 이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돈 걱정 안 해도 되는데 그게 몸에 배어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신 것 같다고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오늘 배운 겁니다. 얼굴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온 세월이 쌓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 분들의 얼굴에서 그분들이 걸어온 삶의 무게를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게 가능한 눈을 가진 사람이 사람을 제대로 보는 사람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세 가지 의문을 풀었습니다. 첫째, 얼굴에서 절대 속이지 못하는 자리는 눈동자가 아닌 눈가 근육과 눈썹 반응입니다. 눈가 근육은 진짜 감정이 올라올 때만 자연스럽게 움직입니다. 억지로는 조절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진짜 감정 상태를 가장 정직하게 보여줍니다. 둘째, 얼굴에서 무엇을 읽어야 하는가? 입만 웃는지, 눈가까지 웃는지, 돈 이야기에 눈썹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여러 신호들이 서로 같은 이야기를 하는지, 다른 이야기를 하는지, 그리고 이걸 읽는 목적은 판단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그분이 어떤 세월을 살아오셨는지를 헤아리는 것이고요. 셋째, 우리 자신의 얼굴은 바꿀 수 있습니다. 만성 스트레스 호르몬이 내려가면 피부가 회복됩니다. 눈과 근육을 의식적으로 풀어주고 미간 찌푸림을 알아채고 하루 5분 배호흡을 하시면 3개월, 6개월 뒤에 달라집니다. 이게 오늘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실용적인 이야기입니다. 다산 선생님이 두 글자 유산을 남기셨다고 했습니다. 근검. 이 두 글자는 사실 이렇게 이어집니다. 오늘 할 일을 오늘 하고 쓸 것을 생각해서 쓴다. 그러면 마음이 좀 더 제자리를 찾습니다. 마음이 제자리를 찾으면 몸도 조금 덜 긴장합니다. 몸이 덜 긴장하면 코르티솔이 조금 내려갑니다. 코르티솔이 내려가면 얼굴이 조금씩 풀립니다. 이 연결고리가 통장에만 남는 게 아니라 얼굴에도 남습니다. 그리고 그게 쌓여서 몇 년 후에 여러분의 얼굴에 다른 결로 새겨집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이런 이야기가 필요하신 분과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가져올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미간이 조금이라도 펴지셨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함께 조금씩 달라져 봅시다. 우리가 살아온 세월이 얼굴에 새겨진 것처럼 앞으로의 세월도 얼굴에 새겨질 겁니다. 세월이 만들어 온 얼굴을 앞으로의 세월로 다시 써나가는 건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오늘도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